워렌 버핏보다도 를 먼저 샀어요. 지금 이제 수익률이 프로 정도 되는데 이런 원칙들을 만들고 나서 실제로 훨씬 더 풀어나가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참고로 지금까지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모든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 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햄버거가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 투자의 매력은 뭐냐? 절대로 수요가 줄 일은 없다. 이 회사는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후에도 있을 거다. 이제 시작이에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와이스트리 구독자시라고. 네, 꽤 됐습니다. 아, 언제부터?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또 그래요? 이대호 기자님을 개인적으로 좀 팬이라서 자주 좀 뵀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진행하시는 것도 네. 제가 성공예감 또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또 구독자분을 또 모시니까 더 네. 영광입니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치고 와이스트리트 안 보시는 분들 솔직히 없을걸요, 근데. 그렇죠. 사실 고수들은 다 네, 보는 네, 네,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네, 오늘의 모든 직장인들의 워너비, 이제 대기업 퇴사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육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실물로 뵙다니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39세에 이제 희망퇴직을 당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기도 여주에서 농사 작게 지으면서 투자로 파이어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또 유튜브 육과장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육과장이라고 합니다. 우. 아니 근데 보니까 작년 수익률이 네. 어마어마하시던데요? 이게 실현 수익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580%? 네, 그러니까 이게 실현 맞나요? 네. 갖고 있는 거 빼고 네. 매도한 거 기준으로 해외가 한 2억 4천, 네. 국내가 한 1억 5천 5백, 그 정도 됐고요. 올해도 지금 해외가 이미 실현한 것만 한 네.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네. 국내가 한 2억 정도. 올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 올해는 지금 5월 달이니까요. 네. 아니 30대 후반에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신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좀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기업 뭐 다녀도 네. 어쨌든 급여 생활자고 하다 보니까 퇴사 당시에는 제가 수중에 있던 자산이 한 3억 원 정도 또 오. 안 됐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오, 근데 3억이 안 된 자산으로도 네.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네. 이제 내가 좀 이 자산을 불릴 네. 어떤 자신감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지금처럼 이제 자산을 많이 불릴 수 있을지는 몰랐고요. 네. 근데 몰랐는데 이제 그때 당시 저의 어떤 작은 생각으로는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파이어 하시는 분들이 다 작게 처음에는 꿈을 꾸시는데 뭐 한 달에 뭐 한 150만 원 정도? 맞아요. 이 정도면 뭐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퇴사하고 나서 한 2, 3년, 4년 지나니까 아파트 값들이 막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고 서울에. 네. 그리고 뭐 물가들 막 오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굉장한 또 이제 불안감에 좀 휩싸였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건 그 3억 원 가지고 이제 금융자산에다가 뭐 배당부터 시작해서 투자로 이제 나스닥이 연평균 상승하는 것들 네. 이런 계획들이 다 있었죠, 저도. 아, 아름다운 계획을- 계획들이.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막상 밖에 나오니까 그 정도 금액 갖고는 택도 없고요. 그리고 또 저도 그렇게 파이어를 하고 나서 마냥 놀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절대 그렇잖아요. 엄청난 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불려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살짝 그 채널을 좀 봤거든요. 네네. 근데 보니까 작년 1년 만에 실현 수익 기준으로 네네네. 580%? 그러니까 이게 7배 정도 되는 그쵸. 거 아니에요? 860% 네. 정도 수익이 났죠. 와, 이렇게 달성한 비결이 이거 진짜 맞아요? 네, 지금 580% 네. 그렇죠. 지금은 근데 네. 수익이 더 났습니다. 어? 작년 네. 기준으로 해외가 한 2.4억, 네. 그다음에 국내가 한 1억 5,500 네. 그렇게 이제 실현한 것만 그 정도고요. 작년에만 그러면 거의 4억 가까이 실현 네네. 수익을 네. 얻으신 거고. 실현 안 한 건 남아 있고 네, 네. 그리고 올해도 해외가 한 7천만 원 그리고 국내가 2억 원이 좀 넘습니다. 와. 벌써. 그러면은 올해도 2억 7천을 네네네. 이미 실현을 하셔서 네네. 작년 올해 합쳐서 그러면 6억 6천. 네 맞습니다. 실현한 것만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장이 좋았어요. 네. 와, 그러네요. 근데 이게 실현 수익이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네네. 해서 보고 싶은데 네. 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수익을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네. 해외 특히나 해외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QQQ라고 아, 나스닥 그쵸. 100 네. 지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월봉으로 봐서 네. 월봉에서 어느 정도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책에도 자세하게 네. 써놨는데 저만의 기준인데 그 이격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해서 그 차트 월봉 캔들이 네. 몇 퍼센트 이상 벌어지면 네. 그냥 기계적으로 현금을 만들어요. 아. 줄이기 시작해요.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덜어내기도 하고 네. 또는 좀 개별주 중에서 좀 변동성이 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비중을 계속 줄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수익 실현 금액으로 이제 찍히게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뭐 데이터도 보고 여러 어떤 좀 유명하신 분들 그룹분들 그런 것들 좀 방송도 보고 막 네. 했는데 결국 그분들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른다. 라는 게 어떤 그분들의 말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오히려 투자를 오래 하시고 많이 아시는 분들일수록 모른다라고 말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이런 환율이라든가 금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지만 네. 최근에 가장 최근에 그 모든 게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10년물 금리가 4.6%예요, 네. 지금. 근데 왜 폭락 안 나오죠? 맞아요. 그죠? 장당기 금리차 네. 재작년에 역전됐었는데 아무 네. 일 없네요. 이런 모든 게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8,000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금리는 환율은 1,500원이에요. 어떤 걸로 설명이 안 돼요. 기존에 있는 지표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표들이나 데이터들이 제가 이제 투자를 저도 한 20년 넘게 해오면서 계속 뒤집어져요. 어느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할 때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이 뭐라고 할까 사람이 투자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나만의 기준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막 차트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뭔가를 그래도 기준점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감으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고자 그런 QQQ 월봉으로 해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건 결국에 주가가 좀 많이 과열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렇죠. 제일 좋은 건 과거의 데이터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졌을 때 이 퍼센테이지가 그 평균 이평에서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는 꼭 한번 조정이 왔다 가는구나. 그렇게 줄이는 방법을 만드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현금을 좀 챙겨놓고 나중에 또 하락이 왔을 때 네. 가장 최근에 25년 4월 달에도 하락이 좀 깊게 왔었잖아요. 저 관세 네, 중립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이격이 많이 발생해서 네. 현금을 한 25%까지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만든 현금으로 또 4월 달에 팔란티어를 매수를 해서 한 2달 만에 한 120% 정도 수익을 냈던 네.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 역시도 또 네. 제가 세웠던 기준 대비해서 이격이 벌어져서 현금을 한 25% 정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 비중은 항상 포트에 있고요. 그 현금 비중만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물결처럼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현금 비중은 항상 있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는? 근데 폭락이 나왔을 때는 없겠죠. 예. 그래서 장이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제가 정한 기준인데 몇 퍼센트 뭐 20% 30% 이렇게 어느 기준 이상으로 폭락을 하면 네. 거기서 그 구간마다 분할로 현금을 계속 소진합니다.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거구나. 대신에 또 하나 이제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떨어졌을 때 네. 제가 여기서 현금을 소진한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가 네. 다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떨어지기 직전 고점 있죠. 네. 선을 그었을 때 이 고점을 돌파하는 네, 시점이 때가 올 있죠. 거잖아요. 그리고 쫙 V자 네. 반등이 나오니까 그때 25년 4월 달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미국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돌파했을 때 여기서도 제가 한 75%에서 80%는 주식에 있고 네. 현금 20%에서 25%는 요 이렇게 하락에서 들어갔구나. 소진한 거잖아요. 네. 이 소진했던 현금을 이 전고점이 돌파할 때는 다시 현금으로 만든다고. 소진했던 것만큼? 네네. 그럼 걔네들은 이제 올라가 있는 그 네네. 이익을 먹고 다시 네, 다시 나오는 빼나오네요. 거예요. 오, 그게 왜냐면 또 그래야 또 현금을 갖고 있고요. 왜냐면 하락했다가 네. 상승했다가 다시 더블 딥이 나오는 경우도 자주 있거든요.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성향 자체가 저희 집에서 저 혼자 투자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리스크를 있는 걸 너무 싫어요. 극도로. 500만 원을 넣고 5천만 원을 먹는 대신에 손실률이 뭐 한 50%다 할래 하면 저는 안 해요. 차라리 저는 뭐 90%, 100% 있는 확률이 좀 더 낮은 수익이 나도 저는 그쪽으로 좀 만족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항상 현금을 좀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장이 하락하는 것에 좀 대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는 거에 대한 굉장한 네, 그 어떤 포비아? 네네네. 예, 잃지 않는 투자를 네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치 중에 하나신 네.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이제 과거나 주식시장의 역사를 공부해 오다 보면 뭐 데이터 이런 거보다도 네. 항상 어떤 이유에서든 폭락이 왔어요. 뭐 그렇죠. 2년, 3년, 5년 주기로. 근데 네. 우리가 그때 그걸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방송에 나오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 그루들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못 한다고 하면 항상 현금을 들고 있다가 그렇게 폭락이 왔을 때 사서 빠르게 반등을 하면 그때 이제 저희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수라든가 이런 데 넣어놓고 그냥 기다려도 되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좀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항상 무너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니까 조금 더 좀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방어적으로 좀 짜고 그다음에 하락이 깊어졌을 때는 현금을 적극적으로 소진해서 자산도 좀 빨리 좀 펌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이지만 또 위기가 왔을 땐 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리고 또 항상 시장에
아무리 좋아도 네. 지금 코스피가 뭐 8천 이렇게 날아가도 네. 항상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명심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코스피장에서도 수익금만으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리고 현금을 지금 한 70% 정도 보유하고 네.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막 쏟아내시는데 네. 느껴지는 거는 나만의 원칙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이 책 안에 지금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것. 네.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지난 20년간 네, 네, 투자의 경험을 이제 육과장님만의 네. 그 방법을 다 녹여 있는 네, 맞습니다.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총액 고정 매매법, 네. 그다음에 100% 원금 회수법,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네이밍을 네,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조금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일명 이제 제가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이라고 이제 네. 네이밍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투자 기간이 길다 보니까 주가가 쭉 상승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꺾여요. 그렇죠.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영원히 투자할 거야. 워렌 버핏처럼 투자할 거야라고 결심을 했지만 네. 결국 손실이 나면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손실이 날까봐 20% 30%일 때 약수익일 때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한 10배가 올라 있어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제어하려고 내가 이번에 실수했으니까 다음에는 꼭 그러지 말아야지. 10배까지 끌고 가야지라고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이렇게 약속한 것, 스스로 하고 약속한 것들을 못 지킬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스스로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금을 잃을까 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을 들어갔으면 이 1,000만 원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네. 원금이니까. 네. 그래서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네이밍을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1,000만 원을 넣고 나서 100%가 수익이 나면 2,000만 원이잖아요. 네. 이때 1,000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 남아있는 돈은 다 수익금이잖아요. 수익금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확실히 이 친구한테 부담이 덜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키옥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630%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거든요. 네. 네. 정확히 이제 제가 그 키옥시아 홀딩스를 이제 100%일 때 원금을 빼내고 네. 200%일 때 원금 한 번 더 빼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네가 어디까지 날아가나 한번 봐라. 충분히 날아갈 때까지 네, 두겠다라고 해서 이제 630%까지 제가 끌고 네. 와서 이제 매도를 하고 매도를 안 하고 싶었는데 네. 다른 더 좋은 종목이 있어서 물론 갈아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좀 구사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데이터를 알아도 결국 나라는 자신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나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계속 못 하더라고요. 다 최신 트렌드를 따라서 정보를 네, 취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을 네, 네. 자꾸 데이터에 집중하게 되고 시장에서 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뭐라 그러면 확 막 불안해지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리고 실례로 제가 워렌 버핏이 이제 운영하는 벅셔 해서웨이보다도 BYD를 먼저 샀어요. 네. 그 13F에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 지난 분기에 버크셔에서 어떤 종목들을 신규로 편입했는지. 근데 네. 제가 버크셔보다 한 6개월 정도 BYD를 먼저 편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와. 수익률이 거의 한 800%까지 네.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안 네. 팔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이제 버크셔에서 BYD를 편입했다라고 뉴스가 딱 뜨더라고요. 제가 이제 13F도 찾아보기도 했고. 근데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보다 먼저 발굴을. 그렇죠.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끌고 가고 있다가 어느 날 불과 몇 개월 끌고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버크셔에서 BYD 비중을 줄이겠다. 예. 막 절반을 팔아버리고 네. 그러고 또 다음 분기에는 뭐 전량 다 매도해버렸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네. 주가가 또 빠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목표했던 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것들을 목표라고 끌고 가기로 했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천하의 워렌 버핏이 판다는데 네. 네 값게 뭐라고 아, 10배를 끌고 가냐. 나는 그래서 신념이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 신념조차도 흔들린다는 네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800%까지 갔던 것들을 그 중간에 조정이 왔을 때 한 400 몇십 프로 정도 네. 됐나? 그때 이제 전량 다 매도해버렸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게 몇 개월 있다가 그 떨어지기 전 고점을 넘겨서 날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자주 겪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이 있고 신념이 있어도 네.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내가 이걸 들고 가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공부, 뭐 데이터에 대한 공부, 뭐 재무제표에 대한 공부 이런 것보다도 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결국 아무리 좋은 걸 나한테 던져주고 내가 공부해도 결국 내가 안 지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네.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 모든 투자의 어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냥 에이 저 사람들 또 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까 봐 이런 게 아니라 네. 제가 진짜 투자를 오래 해보니까 맞아요. 모든 시작과 어떤 의사결정은 내가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좋은 걸 찾아다니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거에서 좀 실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 그다음에 총액 고정 매매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액 고정 매매법에서도 설명을 드리면 네. 100% 원금 회수법, 네. 그러니까 즉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으로 원금을 빼냈어요. 이건 다 수익금이야. 네. 근데 올라가요. 근데 얘도 언젠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30년, 50년을 끌고 갈 수 없잖아요. 네. 특히나 개인들은 그게 안 돼요. 네. 왜냐면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쭉 끌고 가다 보면 근데 너무너무 팔고 싶어요. 막 차트도 막 네. 이격을 벌리면서 지금 코스피처럼 올라가요. 네. 팔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팔아버리면 이제 코스피 4천, 5천에서 털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게 1,000만 원에 투자해서 2,000만 원이 됐는데 원금을 빼냈어요. 근데 2,000만 원이 다시 2,000만 원이 됐어요. 네. 그죠? 그러면 요걸 2,000만 원에서 총액을 고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날에 5%가 오르면 네. 2,100만 원이 지켜져 네. 총액이. 네. 그러면 100만 원을 치면 팔아요. 아, 총액을 네, 딱 캡을 고정해요. 거기에 올라가는 만큼은 계속 덜어내는 거야. 덜어내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마다 덜어낼 네, 거야. 네. 200만 원마다 덜어낼 네. 거야. 그런 기준은 본인이 정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덜어내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 50%에 투자했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수익률이 한 1,600% 정도 되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안 팔았으면 1,600%인데 바보. 네.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팔고 갖고 있으면 수익이 더 많은데 근데 네.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과연 제가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이라든가 총액 고정 매매법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걸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네. 투자를 금액을 많이 넣어서 많이 먹고 이런 것보다도 작은 돈이라도 미약한 돈이라도 아주 오랜 시간 끌고 갈 수 있으면 훨씬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원칙들을 만들고 나서 실제로 훨씬 더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시드를 많이 넣어갖고 왕창 넣어갖고 한 번에 막 30% 50%에 막 1억씩 먹으려고 하지 네. 마시고 5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이거를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2년, 3년, 5년 이렇게 끌고 가면 본인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많은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면서 좀 이런 기법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많이 다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키옥시아도 그렇고 이런 어떤 종목을 좀 내가 픽하거나 네. 이런 좀 발굴하는 BRD도 워렌 버핏보다도 먼저 발굴하셨다고 하니까 노하우 이런 것도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목 같은 걸 볼 때 네. 유튜브에서 많이들 얻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을 얻는 건 상관없는데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드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와이스트릿이라든가 네.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얻으실 건데 네.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주도주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네.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4년 전부터 반도체가 포트폴리오에 없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방송에서도 네. 그렇고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봐라.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실 건데 앞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 그것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뭘 깔아야 되냐면 지수를 일단 깔아라. 네. 왜? 지수는 코스피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상위 종목들의 시총을 지수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없어지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는 구조를 만드니 그런 것들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 ETF를 투자를 하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상상을 해봐라. 없어지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물어보시면 답변을 다 하세요. 잘. 근데 본인이 고를 때는 이상한 종목을 골라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맞아요.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욕심보다는 안정적으로 보는 걸 더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저가 이제 상상을 한 거죠. 과연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라고 가만히 상상해 보면 반도체, 뭐 헬스케어, 네. 뭐 이런 것들, 금융, 그다음에 뭐 반려동물,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섹터 ETF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종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쌓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상상한 것들, 섹터 같은 것들이 나오면 그 섹터 내에서 종목을 찾아내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면 그 섹터와 관련된 ETF들이 다 상장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종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공개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말로 똑똑하시고 유명하시고 수익을 많이 내서 지금까지 시장에 살아남으신 분들이 어떻게 셀렉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상위 한 5개, 네. 국장은 한 3개 정도 네. 해서 고르시면 돼요. 아. 제가 예전에 이제 한미 반도체를 네. 초창기에 이제 좀 이렇게 막 이제 반도체가 네. 시장에서 떠들기 전에 이제 골라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ETF가 있어요. 네. 코덱스 반도체라고. 그렇죠. 이게 크죠. 얘기해도 되나? 네. 그럼요. 네, 코덱스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반도체에 보면 이제 1, 2, 3순위 이제 딱 보면 비율이 나와요. 이 ETF에서 그렇죠. 갖고 있는 구성 비율이 종목의 비율이 맞습니다. 나오죠. 근데 네. 5% 이상인 것들, 네. 너무 작은 것들은 빼고 5% 이상인 것들 중에서 골라낸 다음에 세 종목을 셀렉을 딱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차트를 눌러보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차트가 가장 높게 올라 있는 종목. 네, 그 종목이 한미 반도체였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반도체가 네. 아직 막 뜨기 전에. 네. 근데 그때 그 종목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제가 재무제표를 봤나요? 산업을 봤나요? 사이클을 봤나요? 네. 뭐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나요? 네.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네. 골라주는 거를 그냥 같이 고르는 거예요. 이미 골라져 있는 네, 거를 맞습니다. 큰 거, 주도주 위주로. 네.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데요? 네. 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네. 결국 막 재무제표 파다가 잘못되고 뭐 기업 분석하다가 막 잘못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육 과장님도 네. 한때는 재무제표 파시고 그럼요. 기업 분석하시고 그럼요. 막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네. 이제 정말 이 전문가들이 네네. 셀렉해 놓은 것들 중에 그렇죠. 예, 그런 거 산업에 집중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주도주를 꼽아 놓는 거 그게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왜냐면 일단 이 섹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았고 어쨌든 시장이 이쪽으로 간다는 걸 알았으니 그 다음에 종목을 고르는 건 쉽다는 거죠.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 몰라요라고 네. 묻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네. 식으로 고르시면 된다고 이제 저만의 방법을 좀 알려드린 겁니다. 왜냐면 그렇구나. 사람들은 네. 자꾸 시장을 먼저 안 보고 자꾸 종목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방송할 때 막 화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꾸 네이버 카카오 물어보셔서.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네, 네. 차트가 이렇게 밑에서 깔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지 말라고 하는 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시장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어떤 이 다수가 결정하는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죠. 이 집단지성이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간다고 믿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집단지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트에 나타나 있어요.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업이 좋고 업황이 좋아지는 것들은 반드시 차트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투자를 할 거면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들을 해라. 왜냐면 산업이 돌아서고 있고 네가 주도주를 고를 수 없다면 시장이 골라놓은 것들을 고르면 틀리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이 이미 골라놓은 그렇죠. 것들에 올라타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른 길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왜냐면 네. 저도 다른 거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책에도 잠깐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모 기업에 지주사였는데 이제 확신을 갖고 투자했다가 네. 왕창 깨먹은 적이 있어요. 한 2년 넘게 물려 있다가 네. 주가가 안 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상속 때문이라는 걸. 아, 근데 이제 지금 그 네, 주식이 네. 엄청나게 날아가 있습니다. 지주사들 또 네, 작년에 많이 예, 그래서 이제 날라갔어.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결국 내가 뭔가를 알고 기업 분석을 잘해도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주가가 안 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네.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들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은 거죠. 특히 국내 주식 같은 네.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좀 주목해서 보시는 뭐 그런 네. 산업이나 섹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누가 봐도 여전히 반도체 송배발, 네, 네. 그렇죠. 송배발, 네. 송전, 배전, 발전 네. 쪽이 지금까지 좋았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그 로봇 관련 네. 종목도 좀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뭐 현대차 막 좋다고 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 쪽을 좀 추천하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다른 계열사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 구조가 좀 정리가 좀 됐어요. 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차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열사별로 이제 지배 구조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점에 있는 게 지금 현대모비스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에 투자하실 거라면 로봇에 투자하실 거라면 현대차보다도 현대모비스가 저는 병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를 딱 쥐고 계시면 네. 훨씬 좀 나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아, 또 이렇게 또 그렇게. 꿀팁까지 또 네, 전해주셨고 그러면 만약에 육 과장님만의 이제 시장이 또 훅 꺾이는 시기가 분명히 오잖아요. 네네. 이 꺾일 때 이게 일시적인 조정인지 이게 훅 꺾이는 건지 추세적인 정말 꺾임인지를 네. 좀 이 어떤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내시는 그 비결도 있으실까요? 요번에 이제 미국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 이제 외생적 변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대응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포지션을 좀 나눠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란 미국 전쟁 때 첫 번째 하락 때 지수가 10% 넘게 네. 빠지고 두 번째도 10% 넘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빠지기 전 그다음에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들 있잖아요. 고개를 이제 상단과 하단으로 하단으로. 해서 중간쯤에 선을 그어요. 네. 그래서 하단에서만 주식을 사요. 아, 이렇게 빠졌을 때 네. 반등을 일단 하는 걸 확인을 하고 네네. 이 위와 아래의 중간에 선을 그어서 네. 이 밑에서만. 하단에서만. 아,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네. 종목들을 살 건지 하는데 네. 반등이 나왔을 때 특히나 폭락이나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그 가벼운 종목들 아니면 이 이번에 전쟁이었잖아요. 전쟁 때문에 이제 방산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걸 사면 안 돼요.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 주도주,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뭐 네. 전력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사셔야 돼요. 기존의 아, 주도주였던 네. 것들이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것들을 네. 사셔야 돼요.
해당 이벤트로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네. 테마주를 사는 게 아니고 네네, 안 사죠. 주도주를 그때도 네, 반등이 다시 나왔을 사는 거예요. 때 왜냐면 그때 이제 싸져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저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 네, 네. 우선주를 좀 담았는데 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본주하고 괴리율이 한 30%, 40%.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주 기준으로 보면 40%, 네. 삼성전자 본주로 기준으로 보면 30% 이상 벌어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우선주 같은 거를 좀 담았죠. 근데 미국 시장을 또 좀 보면 미국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이 메인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5%가 넘어가고 있는데 원래 그러면 발작이 일어나야 정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시장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애초에 판단하지 않으면 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차트의 이격을 가지고 현금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항상 70에서 80%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냥 스테이예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지수라든가 네. 섹터라든가 배당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 위주로 네네. 남아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20에서 30%는 현금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슈가 올지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도 그걸 못 맞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데이터하고 계속 분석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다 노이즈라고 생각해요. 개인들을 흔드는. 네. 그래서 결국 팔아버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사게 맞아요.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는 하는데 네. 보긴 보는데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네. 현금 만들어 놓고 폭락이 나오면 사요. 아, 딱 두 가지 행동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네.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정말 간단한데 정말 확실한 네. 방법이네요.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네, 못 사요. 또 사람들이. 왜냐면 맞아요. 죽을 것 같거든요. 이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덜어내고 네. 하락했을 때는 사고 이거를 습관화하면 좀 더 네. 나은가요? 이게 행동하기가?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이제 주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다 특히나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 비중이 다 들어왔다 다 나갔다 이건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장기 우상향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기 우상향 하는 것, 자본주의는 우상향 한다는 그 믿음 하에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포트 비중은 항상 자기 하단을 받쳐주는 용도로 네. 넣어놓고요. 나머지 그 현금 비중을 가지고 이제 폭락이 왔을 때 현금 비중을 소진하고 다시 또 사람들이 흥분하고 오버하는 구간에서 현금을 덜어내고 요것만 하시면 다른 것들은 제가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활동하는 그 반경 내에서는 네. 본인이 가장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정말 맞는 말이네요. 그럼 육 과장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국장과 미장의 그 비중을 네. 그럼 포트에 어느 정도로 가져가세요? 저는 원래 미장만 100% 투자하자는 주의였고요. 네. 제가 24년 12월 달에 이제 국장에 새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국장에는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코스피가 PBR이 0.9 이하일 때 시장에 진입하면 1년 이내에 평균 15% 이상 수익이 난다가 약간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쵸, 약간 퀀트 하시는 네, 맞습니다. 분들 사이에서. 네.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공부했으니까 네, 알고 네. 있죠. 그런데 0.8이 깨지는 거예요. 참고로 코로나 때 0.6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네. 근데 0.8이면 야 이거 아무리 못 먹어도 네. 한 30, 40%, 50%까지 먹겠다 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4,600만 원 정도를 환전해서 일부 달러를 저는 아예 원화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부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25년 1월부터 네.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시기가 정말 기가 막혔네요. 근데 이제 저는 딴 거 안 본 거예요. 네, PBR만 본 거예요. 그래서 PBR만. 투자할 때 너무 많은 생각이나 너무 많은 데이터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심플하게. 저는 현금 만들 때 이격으로, 한국 시장 들어올 때는 PBR로.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수익 실현을 대부분 했어요. 네. 이 정도면 됐지 네. 하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네. 시장이 갑자기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좀 대대적으로 막 개혁이 되는 거예요. 네네. 처음에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봤죠. 저 되겠어? 또 저러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 뭐 정부 바뀌면 네, 원래 그렇죠, 또 그렇죠. 시장에 뭐 또 표어들려고 관제 하는 펀드 거겠지 또 나오고. 네. 했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말쯤에 또 다시 이제 재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오히려 본격적으로 비중을 네. 더 늘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년 2월 달에 26년 2월 달에 25년도에 좀 많이 벌었으니 올해는 네. 한 5천만 원만 벌자. 네. 국내에서. 근데 2월 한 10일 날 됐는데 1억 2천이 수익이 찍히더라고요. 와. 이게 뭔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쵸. 올해 초에는 진짜. 결단을 네. 했어요. 더 먹고 싶지만 저는 또 소심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원금 빼고 네. 그다음에 수익금도 다 빼버리고 이제 스윙의 한 30%, 네. 장기주의 한 20% 정도만 네. 딱 끌고 갈 것만 내비두고 다 네. 팔아버렸고요. 그러고 나서 3월 달까지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스윙에 있는 종목들 다 팔아버리고 네. 장기주의 한 20% 정도만 남겨놨거든요. 그 근데 장기주라는 건 그 아까 말한 그러니까 지수. 약간 매매하는 게 좀 달라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스윙 단기 국내에 있는 스윙 단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현재 주도주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위주로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배당도 좀 받으면서 네.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포트에 담았던 게 네. 뭐 지금 시간 지났으니까 네. 포스코홀딩스 음.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네, 네. 우 이런 것들을 네. 보면 배당도 배당주. 많이 주고 네. 그다음에 장기 우상향하거나 지주사이거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광물 관련된 것들, 원재료 네. 같은 것들 많이 뜨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담아놓고 안 파는 거예요. 한 1년, 2년. 그래서 미니멈 100% 정도 네. 수익이 나면 좀 줄이자. 네네. 이런 것들. 아예 성격을 다르게 관리하는 거예요, 계좌를. 아까 그 처음 말씀하신 그런 네네. 뭐 100% 원금 회수법 이런 네네. 거랑은 약간 네, 다른 결이 결로 달라요. 아 이거는 배당을 받으면서 또 네네네. 이게 현금 흐름을 또 발생할 수 있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완전히 아웃되면 안 되니까 네네. 이렇게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남아 있는 거예요. 포모 방지용으로. 예, 예. 그 대신 이제 스윙은 네. 좀 긴밀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예. 너무 급하게 막 오를 하루에 것 6% 같으면. 7%씩 빵빵 네. 뜨면 거의 막 다 덜어내, 80% 네. 덜어내고 또 폭락이 나오면 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네. 막 폭락이 나오면 네. 그때 또 적극적으로 늘렸다가 지금은 이제 스윙 단기 쪽은 다 덜어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뭐 변동성 때문에 뭐 삼성전자 뭐 파업 이런 것 때문에 좀 밀렸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장기 포트 삼성전자하고 뭐 포스코, 현대, 네. 모비스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사요. 아. 조금씩 늘려서 가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장기 포트의 30%, 장기 포트의 30%, 수익금의 30%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네. 이것만 끌고 갈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제가 원하는 음.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그때는 다시 현금 소진할 겁니다. 와, 그러면 사실 이제 내가 팔았는데 시장이 날아가면 네. 굉장히 네. 익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마음이 맞아요. 안 좋거든요. 네. 근데 그런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시장에서 네. 오래 많이 얻어맞아서요. 그게 약간 체화됐습니다. 맞아본 놈이 네, 네. 잘 맞는 방법을 안다고 네.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도 여전히 미국장의 비중이 더 높으신 건가요? 완전 훨씬 큽니다. 아, 비율로 따지면 뭐 8대 2 정도 되는 거예요? 9대 1. 지금은 9대 1? 지금 한 네. 9.5대 1, 아. 9.9대 1 뭐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장을 이렇게 좀 크게 보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왜냐면 네. 일단은 미국은 패권 국가잖아요. 패권 국가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발권력이에요. 네. 돈을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미국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 막 국방비가 1,000조를 쓴다. 천조국이라고 천조국. 하잖아요. 네. 지금 이자가 1,000조국이 됐어요. 그렇죠. 이 말은 네. 돈이 매년 그만큼씩 아무것도 안 해도 음. 세류 뭔가 신규로 지원을 안 해도 돈이 시장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자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더 찍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OBB 법까지 발의를 네. 하면서 또 뭐 개인들이라든가 기업들 돈을 더 깎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시장이 풀린 만큼 결국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미국 기업들한테 지원이 많아지면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미국 기업에 항상 먼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네. 저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분들 계세요. 한국에 위기가 올 거다. 업머론자들이 네. 많이 계세요. 업무론. 네, 예, 업머론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미국장에 투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다.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근데 너의 그 의견이 맞으려면 너는 미국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죠. 미국장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위기가 온다는 분들 보면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시장에 위기가 오면 결국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환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율 1,500원 넘으니까 한국 시장 망한다 네.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시장에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면 또 미국장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잘 살까요? 그건 아닐 것 같죠. 그렇죠. 잘 나가긴 하겠지만 네. 우리나라도 네네. 그죠? 뭐 넘버 5까지 3까지는 올라간다고 하겠지만 네. 미국보다 잘 살까요? 그리고 미국보다 잘 살게 되면 미국이 가만둘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가정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러라든가 환율이 상승한 것들 좀 열어보시면 달러도 장기 우상향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 부모님 세대 보면 달러가 뭐 환율이 그때 700원 그렇죠. 뭐 그때 됐어요. 네. 근데 지금 1,500원입니다. 제가 이제 투자했던 계좌를 열어보면 환율로만 거의 4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계좌가. 환차익으로만. 맞아요. 근데 그렇게 그걸 역으로 환산해서 가만히 보면 지금 국장에서 현금으로 아니면 예적금을 드신 분들은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미국의 달러로 갖고 있는 사람 대비 자산이 40%를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40% 이익을 보고 있는데 미국 자산, 패권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면서 수익도 나고 있어요. 이러면 나중에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격차가 나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외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깨닫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깨닫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뭐냐면 시장은 그것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뒤늦게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들이 자꾸 적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깨닫고 먼저 좀 미국 쪽에 패권 국가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니다가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새 워낙 국장이 좋으니까 이제 해외 서학개미들도 다시 팔아서 이제 국장으로 맞습니다.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저도 지금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 유과장님께서는 이 빅테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내려가면은 네. 좀 분할 매수해라 막 이런 얘기들도 하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조금 이제 빅테크들 중에서도 약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그런 그러니까 포인트들이 애플 같은 있을까요? 경우에는 네. 초심자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요. 초심자분들 변동성이 너무 크면 네. 어려워하시잖아요. 막 팔란티어나 이런 거 들어가고 있으면 지금 막 곡소리 나거든요. 근데 그쵸.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애플을 왜 좋아하냐면, 애플을 왜 초심자분들한테 네. 추천을 하냐면, 일단 변동성이 적고요.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좀 37%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럴 때 좀 사라. 애플이 이런 경우가 우리 산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는 기회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애플이 이제 AI 투자에서 좀 뒤처지니까 애플 망했다, 끝났다, AI가 주도권을 잡으면 애플은 끝날 거다, 그쪽에서 모든 어떤 경제적 혜자를 다 가져갈 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지금 AI가 계속 발전하는 건 결국 이제 기업들이라든가 뭐 산업 쪽, 뭐 은행, 뭐 아니면 뭐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캐펙스 투자도 엄청난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제적 혜자가 있다라는 건 저도 물론 동의하죠. 근데 결국 나중에 이제 이 AI가 경량화되고 소형화되고 저전력화되면 결국 개인들한테 가야 돼요. 이 AI라는 혜택이. 그러면 개인한테 가려면 결국 모바일 단말기로 와야 된단 말이죠. AI가 개인들한테 왔을 때 그 제가 톨게이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톨게이트를 쥐고 있는 게 저는 애플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가끔가다 검색해 보는 게 있어요. 초등학생들, 10대, 20대들 아이폰 뭐 사용량, 네. 증가율 이런 것들 네.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아이폰 선호를 판매량이 맞아요. 훨씬 많거든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한테 네. 많다는 건 이 친구들이 앞으로 20대, 30대, 40대가 돼서도 락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 때문에 애플이 지금 AI에서 뒤처지고는 있지만 어떤 그 개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톨게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빅테크들처럼 막 급등하거나 이런 엄청난 수익은 주지 않겠지만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현재 신고가가 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꼬맹이들은 정말 초등학생들도 네. 아이폰 그러는 게 저는 이게 뭐 애플이 뭐 마케팅을 하는 건가? 마케팅이고 이미 그 약간 명품 브랜드가 됐어요. 네. 안 사주면, 제가 어떤 것까지 봤냐면 안 사주면 울어요, 매장에서. 아니 맞아요. 네. 아니, 왜냐면 저희 애들도 초등학생인데 네네. 아이폰을 네.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 안 그래서 사면 학교 못 갑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얘기도 들었어요. 다이소에서 아이폰, 네네. 예, 애플이 꺾이는 시점은 네. 다이소에서 뭐라고 하셨죠? 젤리 예. 케이스. 그쵸. 그거 싼 케이스. 네, 제가 이제 예. 저는 이제 올드한 사람이니까 네. 갤럭시를 쓰겠죠, 당연히. 갤럭시를 새로 바꿨어요. 바꿔서 갔어요. 이제 다이소에 가서 젤리 케이스 3,000원짜리 살려고 갔더니만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쓰시는 거 알죠? 이렇게 되는 거. 여보세요? 여기 하는 거. 그건 있더라고요. 그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덮는 거, 카드 네, 끼고. 네. 예. 근데 젤리 케이스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네. 지금 사장님이 6개월 만에 처음 찾은 사람이래요, 젤리 케이스를. 그러니까 갤럭시의 젤리 케이스를. 네. 그래서 네. 찾는 사람이 없어서 안 갔다 오는 지 6개월이 넘었다는 거예요, 다이소에서. 와, 충격적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경험하고 나서 이제 네. 바로 방송에다 얘기를 했죠. 와서 방송 라이브를 키면서 여러분들이 애플을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점은 다이소에 가장 싼 젤리 케이스에 다른 회사 제품이 등장을 한다면 그때는 애플의 비중을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의미한 만큼 시장을 점유하면서 네. 어떤 대체되는 모바일 기기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다른 통신기기든 네. 뭐든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애플 비중을 줄여라.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좀 방송에서 썰을 한번 푼 적이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정말 인간 지표. 어떻게 네. 보면 현실 지표인 거잖아요. 네네. 저는 갤럭시의 젤리 케이스를 안 파는 걸 처음 알았는데 저도요. 다이소는 없는 게 없는 다이소인데. 네네네. 그렇구나. 확실히 좀 이 현실 생활 속에서도 이런 투자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캐치를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총액 고정 매매법 네. 이거나 이제 100% 원금 회수법은 사실 다 익절의 어떤 그쵸, 기준인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손절의 기준도 그러면 있으실까요? 손절의 기준은 네. 뭐냐면 처음에 살 때부터 네. 그러니까 일명 이제 물타기 기법이라고 네. 하는데 처음에 살 때부터 A라는 종목을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사든 내릴 때 사든 어디서 사든 관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살 때부터 3분할을 할 목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3번 나눠서 사는? 네. 그래서 뭐 적어도 2분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보통 사고 싶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 샀어. 네. 근데 여기서 100%를 다 놓고 나서 떨어지면 손절하게 돼요. 네. 근데 저는 첫 번째 매수를 딱 하고 나서 마이너스 40%가 나와야지만 2차 매수를 해요. 안 나오면 네. 안 사요. 그냥 그럼 반만 사는 거예요? 1차 네. 매수한 것만 그냥 끌고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총액 고정 매매법, 영원히 이익 매매법 네. 이런 걸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근데 근데 이래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2차 매수를 해요. 그리고 무조건 떨어집니다. 근데 네. 웃긴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종목이라도 해외 그 유명한 주식들도 네. 다 중간에 가다가 60%, 40% 이상 떨어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3분할로 산다. 네. 좀 작은 종목이라서 네, 그러면 마이너스 60% 고점 대비입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가 됐을 때 나머지 마지막 매수를 해요. 3차 매수를.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 네, 네. 참고로 지금까지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60%가 내가 산 고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산 시점 기준에서. 산 시점 기준에서 네. 그 금액보다 네. 60% 하락하면 3차 네. 제일 마지막을 그때 네. 매수를 안 그러면 안 삽니다. 근데 그러면은 항상 내가 생각했던 그 금액보다는 적은 돈을 네, 1차로 맞습니다. 들어가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대신에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살려고 했는데 뭐 300만 원밖에 못 샀어요. 근데 네. 이거를 내가 뭐 목표 수익률이 100%다. 네. 그러면 200%, 300% 끌고 가면 되잖아요. 더 오래 끌고 가면 되잖아요. 네. 작은 금액이니까 네. 더 오래 끌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비중이 크니까 네. 많이 못 끌고 가는 거잖아요. 네. 비중이 작으니까 더 많이 먹으면 되죠. 그럼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 초심자들은 늘 고민이 백화점식에 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시드가 예를 1,000만 원 있으면 네, 네. 100만 원씩 10개를 네, 사요.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중수 정도 되시면 네. 이 최소 투자 단위 자체가 올라가면서 야 1,000만 원 정도면 그냥 한 종목 사는 네, 거야. 네, 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육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저도 백화점식 매매를 해서 네. 투자를 해온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요. 오히려 백화점. 오. 오히려 백화점식 매매를 좀 네.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약간 교육 이런 걸 비슷하게 하는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좀 알려주고 방법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려요. 근데 결론은 안 해요. 죽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알았대요. 이해했다.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안 해요. 손이 안 나가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매매해보고 내가 실패해보고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네. 바뀌어야지 사람은 바뀌어요. 네, 그래서 많이 매매해 보시다 보면 어떤 종목은 날아가고 어떤 종목은 오랫동안 행보하고 어떤 종목은 막 나락을 네. 가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있었을 때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돼 있어요. 얘는 왜 그쵸. 오르는지, 네. 얘는 왜 떨어지는지 찾아보게 돼요. 근데 그게 결국 학습이 되고 그게 이제 자기한테 체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제 고통이나 이런 걸로 남으면서 사람이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백화점식 매매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백화점식 매매를 하고 나서 시장을 좀 떠나지만 마세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쭉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딱 한 가지 방법만 지키시면 돼요. 자, 상승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횡보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하락하는 것들만 관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 단계로 넘어오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과정을 겪는데 뭐냐면 자꾸 수익 난 거를 빼서 하락 난 거에다 넣어요. 이것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락 난 걸 어떡하나요? 그냥 두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마이너스가 40%를 가든 50%를 가든 60%를 가든 80%를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두세요. 왜냐면 자 보세요. 하방은 떨어지는 건 마이너스 몇 퍼센트가 최고죠. 상장 폐지가 돼도 100%예요. 네. 올라가는 건 몇 퍼센트가 최고죠? 무한대죠. 무한대죠. 네, 그러니까요. 네. 위에 올라가는 걸 더 키워서 네. 얘 수익을 압도해 버리면 계좌가 수익이 나요. 그러니 제발 떨어지는 거에 물 좀 타지 마세요. 물 타지 말아라. 네, 제발.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마이너스 70%면 70%를 네. 두세요. 그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 네. 팔지도 말고 두세요. 네. 왜? 손절하라고 하면 또 잘 못하거나 네. 또 너무 빨리 손절하거나 너무 이상하게 손절해요. 그냥 두세요. 오른 거 팔아서 떨어진 거 사지 말아라. 절대로. 네. 그것만 안 하면 돈 벌어요. 그것만 안 하면. 네네. 그렇군. 그럼 육 과장님도 레버리지도 하세요? 무조건 하죠. 그 레버리지는 어떤 때 레버리지를 하세요? 좀 단기 변동성이 나왔을 때 네. 요번에 이제 미국이란 이런 것들 네, 좀 네. 전쟁 같은 거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근데 너무 급락하거나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좀 너무 장기적으로 좀 눌려 있을 때 주가가 너무 많이 네. 빠져 있을 때 조금 레버리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럼 레버리지도 이제 같은 본인만의 이 원칙을 지키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레버리지만의 따로 뭔가 레버리지도 처음에 1차 매수하고 네. 나서 몇 퍼센트 이상 하락하지만 2차 매수, 몇 퍼센트 이상 하락하지만 그건 3차 매수. 철칙이네요. 네. 그리고 총액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보통 저 기준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매수했을 때 한 250만 원만 정도만 사봅니다. 언제 위치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자꾸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레버리지 매매나 이런 것들을 매매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어디서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결국 살릴 수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그걸 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살 건지가 미리 있으면 결국 시장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SOOXL, 네. 그거 이제 속살. 반도체 네, 3배짜리를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네. 예전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250만 원만 넣고 좀 시장을 한번 보다가 시장 이제 뭐 예를 들면 30%, 40%, 50% 이렇게 네. 떨어지면 처음에 넣었던 거에 두 번째 2배 넣고요. 그럼 여기 이제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처음에 넣었던 거에 4배 넣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신에 맥스 금액은 2천만 원.
아, 딱 맥스가 뭔가 네, 네. 그 액수가 다 정해져 네, 있네요. 네. 안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비중이 네. 망하는 쪽으로 확 쏠려버리면 이 계좌는 복구가 안 됩니다. 아, 절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네. 간만 보다가 네. 그 떨어지면은 네, 더 왕창. 크게. 네. 근데 그것 역시 좀 확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확신보다도 네.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제가 이 바닥 전제에 깔아놓은 건 뭐냐면 네. 자본주의는 우상향한다. 그리고 음. 반도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네. 전제가 있어야지만 그렇게 좀 확신 있는 그렇죠.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네. 저는 그런 게 없는 레버리지 종목은 잘 매매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레버리지를 매매해도 지수 3배, 네. 반도체 3배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해요. 종목으로는 네, 안 하시지 합니다. 않는 거. 아니 그럼 다음 주에 저희 녹화일 기준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나와요. 네, 네, 네. 그럼 이것도 그러면 초심자들에게는 네.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투자해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보세요? 뭐 한마디로 네. 말씀드리면 죽고 싶으면 뭔 짓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네. 해본 경험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심자들은 제발 부탁인데 성공 경험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성공 경험, 제가 얘기하는 건 한 3년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좀 쌓아보는 경험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좀 자신만의 좀 어떤 무기가 체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를 하겠다는 건 결국 욕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금액을 작게 해서 멀리 들고 가는 연습을 하시지 큰 돈으로 빨리 큰 돈을 벌려고 하면 시장에서 완전히 떠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100%. 맞는 말이에요.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사실은 네.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 해야만 가능한 네, 맞습니다. 일이니까 그런 방법 단계를 네. 알려주신 책이 이 책이죠? 네. 네, 주식 투자를 이거 굉장히 잘 나간다고. 지금 이제 네. 많이 좋아해 주셔서 4세까지 좀 찍어서 아니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가 나온 지 됐습니다. 4월 이제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근데 벌써 4쇄를 여러분 이거 우리 홍보 안 해도 돼요. 이거를 아, 소개 안 그리고 해도. 이거 또 많이 판매해 주시면 네. 결시가동하고 유기동물 단체 전액 그쵸. 제인세가 기부가 됩니다. 네, 아 정말 좋은 일도 하시고 네. 부럽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이제 은퇴 생활이나 이런 개인적인 것들도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네네. 많아요. 어떤 계기로 은퇴를 결심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은퇴를 막상 해 보니까 네. 아 이런 거는 좀 너무 좋았고 네. 이런 건 좀 생각지도 못한 너무 힘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은퇴 자체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돈이 벌리니까 자산이 늘어나니까 좋았던 건 일단은 감정 소모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게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가족들이나 뭐 와이프, 남편분들하고 싸우시는 것들 중에 돈과 관련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99.9%라고 네, 봅니다. 어디 놀러 가서 네, 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쪼들리는데 그렇죠. 뭐 또 좋은 걸 하려고 하고 네. 애들이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돈 때문인데 저게 아닌 척. 맞아요. 그렇죠. 해보셨죠? 식당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쵸. 자기가 쏜다고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부담되고 막 이런 괜히 나는 화내고. 짜장면만 먹고. 네네네. 근데 그런 감정 소모가 없어지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출퇴근 안 하는 건 무조건 말할 것도 없이 네. 너무 좋고요. 감정 소모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는 건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기 이제 여의도에 올 때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차장 같은 데 막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근데 유료 주차장들은 다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주차장에 써 있더라고요. 뭐 몇 시간 이상 지나면 얼마 가상금이 붙습니다. 네네. 그러면 예전에는 다 딴 데 가요. 빙빙 돌아서.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주차비가 뭐 1시간에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상관없어. 금액을 보자. 그냥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편한 곳에 돼. 그런 감정 소모가 안 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네, 왜냐면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돌다 싸우고 뭐 접촉 사고 나고 맞아요. 뭐 괜히, 이상한 데다가 몰래 불법 주차해놓고 있다가 욕 먹고 이런 게 많거든요. 견인되고. 예. 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뭐 파이어에서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아무 일도 안 하겠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감정 소모, 작은 것들에 대해서 내 생활 주변에서 감정 소모가 일어나지 않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좀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힘든 부분은 생각보다 파이어에서 사는 삶이 좀 불안할 때가 많아요. 아니, 돈이 있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놀아본 적이 없잖아요. 노비 생활만 했으니까. 제가 이제 또 굉장히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자랐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뭐 집에 쌀이 떨어질 정도로 어렵게 자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놀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도 졸업하고 나서 바로 회사에 들어갔고요.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바로 그쵸. 회사를 들어갔으니까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40년 동안을.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갑자기 시간이 남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행 가고 뭐 놀러 가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즐겁지 않아요. 그런 게. 왜냐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라고 여행도 다니는 사람들이 다녀야 재밌고 그런 게 또 체질에 맞아야 돼요. 근데 여행을 다니고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즐겁지 않아요. 와. 그리고 뭐 자산이 조금 이제 불어나고 있어도 그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이거 가지고 될까?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올라와도 네. 자기 아래를 안 봐요, 사람은요.
자꾸 맞아요. 이제 위를 보지. 예, 와이스트리트 나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훌륭하신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분들처럼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자꾸 목표가 상향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압박을 받아서 조금 힘든 부분이 조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파이어 하시면 마냥 먹고 놀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가게 되실 건데 근데 이걸 제가 지금 힘들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한 약간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그래서- 과정이 또 있으면은 네. 이게 제가 보니까 남성들이 이제 저는 여성인데 여성들은 아무래도 대기업을 다녀도 육아휴직이라는 기간이 또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나의 삶을 좀 돌아볼 만한 내 환경이 바뀌는 이 시기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남자분들은 뭐 물론 요새 육아휴직 하신 분들도 많지만 네네. 그냥 계속 네네. 그 달리는 말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은퇴하고 난 네네. 사실 뭐 60대 뭐 이렇게 은퇴하고 나신 분들이 아버님들이 갑자기 확 이렇게 그렇죠. 연로해 주시는 네, 것처럼 그런 좀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른 은퇴의 좀 장점이 아닐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온 국민이 투자하는 시대가 네. 왔잖아요.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날아가도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막 이렇게 네.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이런 초심자에게 좀 투자를 할 법한 네. 약간 포트폴리오나 네. 뭔가 그런 좀 투자 조언 같은 거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여전히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늦은 때란 없어요.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 뒤에 있는 김대리보다 투자를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라고 걱정하는 건 뭐 어떤 이해가 없냐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오로지 종목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단편적인 이해만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깔려 있다면 투자는 오늘이 가장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좀 하락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코스피 4천일 때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8천이 다 왔어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 주식 못 삽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평생 못 사죠. 네. 네. 그래서 주식을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미국장에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금액을 좀 투자하시라고 반드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뭐 패권 국가, 환율 방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좀 투자하시라고 하고 한국장에도 지금 어쨌든 시장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쨌든 전 세계를 호령할 만큼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8만 원, 9만 원일 때부터 30만 원이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0만 원 후반대일 때 얘기했던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가 시총이 4천조였거든요. 네. 제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시총을 넘어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네. 엄청 욕을 먹었어요. 선 넘었다. 네. 저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근데 저는 반드시 삼성전자가 시총이 한 4천조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 네. 시총을 넘어서는 것들이 한번 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잘 골라서 뭔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AI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어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로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에 좀 믿고 좀 투자를 좀 지금부터라도 계속 좀 꾸준히 해오셨으면 좋겠고 큰 금액을 한 번에 넣지 마시고 본인이 감당 가능한 금액만큼 금액을 넣어보시고 만약에 나중에 정말 이렇게 부득이하게 또 들어갔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하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더 사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심자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비중이에요. 비중.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비중이기 때문에 비중만 잘 시켜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 이런 금액 넣지 마시고 기한이 있는 금액 이런 금액 넣지 마시고 본인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인간관계 하시면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금액 정도를 넣어서 끌고 가셔도 옆에 있는 사람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래 끌고 가기만 하면 무조건 더 월등한 수익을 내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데이터들 많이 나오잖아요. 6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수익이 난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게 이미 데이터로도 증명이 돼 있어요. 빠른 수익률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걸 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한마디 한마디 정말 버릴 게 없네요. 다 주워 담아가지고 마음에 탁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오래 남아 있어라. 그리고 큰 금액으로 빨리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참 쉬운데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계속 보시잖아요. 음마 아파트가 뭐 예전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네. 근데 왜 과거의 데이터에서 그 배움을 얻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비싸다는 아파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어. 정부에서도 규제하고 있으니까 서울의 아파트 집값은 떨어질 거야. 단기간에 눌릴 수 있죠. 근데 10년 뒤에 보세요. 그 아파트 값 얼마 하고 있나.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가격 확인하신 것보다 최소 배 이상 올라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귀촌을 하신 거예요? 너무 도시적으로 지금. 저는 원래 이제 약간 네. 촌에서 태어났고요. 네. 제가 태어났던 동네가
갈마 골이에요. 네. 웰컴 투 동막골처럼 골로 네. 끝나요. 그래서 음. 태어났기 때문에 좀 뭐랄까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맞는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또 정원에서 꽃도 가꾸고 나무도 심고 그런 걸 되게 네. 좋아해요. 네. 와이프는 또 정반대예요. 아예 일도 손 안 대거든요. 네. 제가 다 해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해야 또 심실이 안정이 되고 또 네네. 귀촌하면서 투자하니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투자 쪽이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이제 막 뭐 분갈이 하고 나무 옮겨 심고 뭐 전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심실이 안정이 되고 좀 좋더라고요. 오, 리밸런싱을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네. 이제 지금처럼 조금 뭐 우주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뭐 광통신 이런 네, 것들 네. 좀 최근에 좀 변화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하고 네. 뭐 이란 그렇죠. 봉쇄하고 막 이러고 네. 있잖아요. 이런 게 또 저는 뭐 이란의 핵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거는 에너지 패권 전쟁이거든요. 오. 사실은 이란의 핵무기 때문이 아니에요. 좀 아실 분들 다 아실 네. 건데 그래서 그런 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늘리면서 최근에 포트폴리오 좀 변화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말씀 들어보면 뭐 나는 뭐 이 지표 잘 안 보고 뭐 이 나만의 원칙이 있고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다 굉장히 그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네. 변하는 건 봐요. 그러니까 네. 세부적인 밑에 하위 데이터를 네. 안 볼 뿐이지 네. 큰 시장은 봐요. 산업 사이클이 변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는 거 당연히 봐야죠. 그 주로 어디서 좀 그런 정보나 인사이트를 좀 얻으시는 편이에요? 와이스트리트. 아 너무 와이스 빼고요. 네, 근데 저는 네. 거의 웬만한 경제 방송을 다 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혹시 세상에 정말 귀를 이렇게 열어놓고 네. 계시는 거네요. 그럼 혹시 뭐 추천해주실 만한 뭐 책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 구루 좀 존경하는 뭐 이러신 분들 평소 있을까요? 저는 네. 그런 분들 예전에는 뭐 피터린치도 있고 네. 몇 번 있었지만 저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이런 투자에 대한 길을 잡았냐라고 네. 이제 좀 물어보신다면 네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저는 약간 결핍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사실 뭐 결핍의 작고 크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뭔가 결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많이 관심을 갖고 초반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좀 결핍에 대해서 좀 맞닥뜨리시고 그런 본인이 왜 이런 돈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좀 가지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좀 자기하고 좀 대화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결핍을 내가 어떻게 풀어내야지만 다른 사람들 대비해서 어쨌든 부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모두가 다 1억씩 갖고 있으면 부자는 없죠. 다른 사람들이 1억을 갖고 있을 때 내가 10억을 갖고 있어야 부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결핍들을 좀 외면하지 마시고 막 숨기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결핍을 가지고 조금 더 뭐 시장을 공부하고 산업을 좀 공부하고 이런데 좀 자기 안에서 뭔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의 유명한 사람들을 팔로우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안에서 생기는 이런 결핍 있잖아요. 이런 결핍들을 적극적으로 좀 마주하시면서 이런 결핍을 숨기지 않고 이런 결핍을 딱 인정하면서 조금 공부를 시장을 많이 보는 연습을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루도를 물론 필요하죠. 어떤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처음에 뭐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서 물론 많은 도움이 됐지만 어떤 투자를 오래 끌고 가려면 본인 내부에서 나오는 내적 동기, 어떤 내가 왜 이런 돈에 대해서 절실함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잘 대면하시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까 그래서 우리 곽지원 작가 네네. 말씀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네, 확실히 제 채널에서 곽지원 작가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어린 나이에부터 돈을 모으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자산을 쌓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제가 맞아요.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왜냐면 투자를 할 때 뭘 어떻게 사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요?가 무슨 국민 질문이에요. 국민 대답이에요. 뭐 맨날 돈이 없대요. 근데 처음부터 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요. 교복 살 돈이 없어서 6년, 7년 된 교복을 물려 입었어요. 바로 한 해 위에 선배 거는 못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2번 입은 네네. 네, 그러다 사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엉덩이가 빵꾸가 나요. 구멍이 나요. 그렇죠. 다 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기워서 몇 번씩 입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집에 쌀이 떨어지고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머니는 멀리 또 일을 다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고 삼형제 남자애들만 3명만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집이 어떻겠어요? 꼬라지가. 난리죠. 그리고 네. 또 남자애도 엄청 많이 먹잖아요. 네. 먹을 게 없으면. 없어요. 근데 먹을 네.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조미료까지 집어 네. 먹었거든요.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제일 비참한 건 학교에 준비물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는 결핍이 있어도 나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근데 학교 가면 이 결핍이 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네, 네. 항상 얘는 준비물을 안 갖고 오는데 돈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저도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유튜브에서 투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도가 되면 사실상
모두 다 어떤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뭐 상위 10%가 지금 뭐 수도권 기준 한 11억, 10억 2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순자산은 기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뭐 자녀분들 유무, 소득의 어떤 높낮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채널에서 많은 분들을 이제 뵙지만 이제 늘 생각을 해보면 결핍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결핍을 만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이제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육 과장님 모시고 진짜 투자에 관한 이야기 또 이제 어떤 인성,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떻게 좀 살아가는 그런 철학에 관한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근데 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이게 뭐 정말 쌀이 떨어질 정도로 어렵게 살아오셨다고 했는데 그런 성장 과정이면 내 돈을 잃지 않는 게 뭐 은행에만 넣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또 할 어떤 의식의 흐름이 갈 수도 있는데 어떤 계기로 처음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네. 그때마다 대답하는 게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처음엔 그게 환경이라고 생각 못 했는데 제가 어쨌든 뭐 대기업에 입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입사하자마자 우리사주라는 주식을 받았어요. 저희 이제 입사하자마자 LG 디스플레이가 네.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주식에 눈을 뜬 첫 번째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경매,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활발하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접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엔 저도 몰랐어요. 그게 그런 환경이었는지.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진짜 환경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쪽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A라는 직업을 1시간, 2시간 더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하려고 안 하고 그리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거를 도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약간 투자를 좀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좀 있어서 투자가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맨날 친구분들하고 만나서 술 드시지 마시고 와이스트리트 많이 시청하시고 그다음에 경제 방송 같은 것들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데 강의도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데도 조금 적극적으로 가서 좀 스터디 그룹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본인의 환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네. 환경을 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으로 네. 만들어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처음에 좀 봤을 때는 네. 다 사기꾼 같이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기꾼도 많아요. 네, 그렇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네.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건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그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과정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다 보면 또 보는 눈이 생기고 하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파이어족을 꿈꾸는 이제 우리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다양한 이야기들 이미 나눠주셨지만 네. 좀 투자로 부를 늘리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좀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투자 시장에 이제 들어온 지가 꽤 됐고 뭐 방송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데 출연도 많이 하다 보면 메일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뭐 도와달라, 뭐 종목을 달라, 아니 뭐 돈을 달라 이런 것들 요청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어떤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종목이나 정보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잘한다, 뭐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거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한 종목 가지고 오래 끌고 와서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보이는데 제가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얼마 안 되신 분들, 실패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지나온 좀 과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성공하신 분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예전에 2천만 원 가지고 막 진짜 막 9천만 원씩 벌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갔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들, 막 어렵게 자란 과정들 이런 것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은 자꾸 결과만 봐요. 현재 저만 보고 현재 성공하신 분들의 모습만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현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만 들어선 여러분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누구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체화되고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 됐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때 저는 성공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교과서에 있는 걸 읽는다고, 책을 읽는다고, 누군가 가르쳐 준다고 되지 않아요. 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나 멘토분들을 삼는 건 좋지만
그 사람들의 과정을 보려고 꼭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묻지 않으면 그분들은 대답하지 않거든요. 현재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송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단편적인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멘토로 삼는 건 좋지만,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굴곡이 있었고, 어떠한 실패가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한테도 그런 똑같은 일이 닥쳤을 때, 아, 나한테도 드디어 이런 과정들이 왔구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변동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투자해서 돈 벌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넘기려고 저 또한 계속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고 현금을 비중을 조절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각종 경제 뉴스, 언론, 유튜브 이런 것들을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듣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로 정말 이 세계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그런 과정들을 좀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적극적으로 좀 보실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직장인 분들은 그러면 저희처럼 하면 되느냐, 또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직장에다가 먼저 집중을 하시고 또 매월 인컴이 들어오는데 집중을 하시고, 직장인 여러분들한테 맞는 매매법들이 또 있어요. 뭐 한 달에 한두 번씩만 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거시경제에 투자하고, 산업의 인플레이션의 사이클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 투자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고 본인이 감당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구분을 하셔서 좀 앞으로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 여건에 있고 어떤 재반 여건에 있든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먼 걸음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